예, 안녕하십니까. 허민웅입니다. 오늘은 통상적인 GBR 테크닉을 사용해서 먼저 스테이지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술 도중에 리지 스플릿으로 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환자분은 하악 우측 그 6번, 7번 부위를 미싱하고 약 10년 이상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색 부위가 문제의 그 나이프 엣지에 해당하는 부위고요. 다 퇴축된 거죠. 밑에 알베올라 너브하고의 거리는 비교적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은 인시전을 넣은 사진이지만 나이프 엣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의 치료 계획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이프 엣지인 경우 바칼본에 디코티케이션을 하고 GBR을 하고 GBR 후에 3 내지 4개월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시전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물론 이제 이 증례는 CT를 찍지 못해서 파노라마만 가지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알베올라 크레스트 에어리아가 거의 죽은 뼈 리모델링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데드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조각된 아마 발치 당시에 골절이 됐었던 것들이 유합이 안 된 모습처럼 아주 어지럽고 지저분한 뼈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좌측의 그림에 저희가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알베올라 크레스트 즉 GBR을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의 넥 에어리에 들어갈 본의 바이탈리티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캔서러스 본이 없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래 그림에 보시면 저희가 디코티케이션을 해서 그 아래 캔서러스 본으로부터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아야 되는데 블러드 서플라이를 할 캔서러스 본이 없고 완전히 디바이탈라이즈 된 코티칼 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도해로 보여드리는 건데 코티칼 본의 경계 부위에 디코티케이션을 하면 그 디코티케이션 된 부위로부터 블러드 서플라이가 돼서 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는 것만큼 하드 티슈 즉 본 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게 GBR의 일반적인 룰인데 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할 캔서러스 본이 없는 난바이탈된 본이 될 정도로 오랜 기간 기능을 잃어버리고 리모델링이 스탑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GBR의 경우에 있어서 또 뼈의 경우에 있어서 네 가지의 엔빌롭을 하나의 뼈로 보는데 다 아시다시피 페리오스티움, 하버션, 시스템 즉 코티칼 본을 얘기합니다. 2번, 3번 엔도스테알 여기는 뭐 세포죠. 4번은 이제 트라베큘라 캔서러스 본이기 때문에 이 빨간 화살표에 있는 코티칼 본 바깥쪽으로 뼈를 이식을 하였을 때는 필연적으로 코티칼 본으로부터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코티칼 본이 죽어버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티칼 본 안쪽 엔도스티움과 트라베큘라 패턴이 있는 캔서러스 본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그것이 뼈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엔빌롭을 확장시켜서 그 확장시킨 엔빌롭 안에서 뼈 이식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좌측이 GBR이죠. 코티칼 본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해서 온리 그래프트도 될 수 있고요. GBR 수식을 해서 낫게 할 때 필요 조건은 코티칼 본 안쪽에 캔서러스 본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리치 스플릿 오른쪽의 경우와 같이 코티칼 본을 넓혀서 전체 엔빌롭의 범위를 확장시킨 다음에 그 안에 엔도스티움과 캔서러스 본에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이론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임플란트의 넥 에어리아에 사운드한 코티코 캔서러스 본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인시전을 하고 열었더니 GBR을 하건 임플란트를 심을 넥 에어리아 알베올라 크레스트가
완전히 망가진 형태로 10년을 버텨왔고, 그래서 이제 리치 스플릿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버티칼 인시전을 놓고 호라이존탈 인시전을 해서 바깥쪽으로 코티칼 본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때 인시전은 가능한 한 사운드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운드한 캔슬러스 본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 분리해서 확장하기가 좋다라는 것이고요. 중요점은 첫 번째, 아무리 망가진 뼈라 하더라도 알베올라 크레스트를 유지하도록 해라. 물론 여기 보시면 거의 엿가락처럼 휘어 있죠. 특히 아래쪽에 호라이존탈 인시전은 그냥 밭자국만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벌려야 되기 때문에 웨지 쉐입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넓게 모양을 만들어 줘야지 우측 그림처럼 바칼 코티칼 본을 바깥쪽으로 넓혔을 때 그 넓힐 수 있는 유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리고 캔슬러스 본에 해당하는 사이에 저희 오토비티 덴틴 파우더, 몰더블도 좋고 그냥 파우더도 괜찮고요. 이 경우에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이번 경우처럼 BMP가 코팅된 것을 넣어서 이렇게 시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리오피고 포스트오피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지금 CT가 없어서 저희가 CT 그림을 못 보여드리는데 3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반드시 CT를 찍어서 넓어진 코티칼 본과 그 마진 부위의 본의 상태를 팔로우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술식 그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시전하고 열었더니 코티칼 본이 완전히 망가져 있죠. 조각적 커뮤니티드 프랙처처럼 이미 골절이 됐고, 골절이 된 게 난유니언, 융합도 안 되었고, 융합이 안 되었으므로 리모델링, 새로운 뼈로 바뀌지도 못했습니다. 더더욱 10년 넘게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버티칼 또는 호라이존탈 인시전을 하이스피드 바로 하고요. 되도록 적은 발을 사용해서 데미지, 로스량을 줄이시고, 그리고 잘 떼어내면 됩니다. 이때 절대 무리해서 떼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발을 이용해서 충분히 삭제해서 떼어내고, 알베올라 크레스트 부위에 코티칼 본은 반드시 유지한다. 네, 그리고 지금 덴틴 파우더를 그 사이에 채워 넣는 모습입니다. 덴틴 파우더 시의 석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구로 눌러 놓으시고 그 기구 위에서 석션을 하시면 석션이 잘 되니까, 저희가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석션과 파우더의 모양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그냥 동영상 보셨는데요. 결국 리치 스플릿의 마지막 목표는 임플란트 심을 위치에 있어서 폭경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 폭경을 늘림으로 해서 결국 임플란트의 넥 에어리아에 사운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오늘의 전달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링이었습니다.